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각종 악재로 흥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는 화천군으로서는 산천어 축제가 놓칠 수 없는 겨울철 관광자원이란 점만 재확인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때 아닌 겨울철 폭우에 애써 만든 축제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화천군 공무원 500여 명이 삽으로 물길을 막아보지만 역부족. 이렇다 할 겨울 한파 없이 연일 영상권을 웃돈 한겨울 날씨에 산천어 축제의 백미인 얼음 낚시터는 제대로 문도 못 열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발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의 발길마저 끊어졌습니다. 애써 준비해놓은 산천어와 농특산물이 재고로 쌓여 농협과 지자체가 팔아주기 운동에 나설 정도. 일부러 하천 농산물 구입하시겠다 오신 분, 주민분들이 와서 사시는 게 하루에 한 300에서 400 정도 사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판매하면 이게 하루에 나가는 게 많을 때는 500, 600 정도 되고. 구제역 파동으로 단 한 차례 축제 자체가 취소된 적은 있지만 올겨울처럼 악재가 동시에 휩쓴 적은 없습니다. 자원봉사도 솔선수범한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에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얼음이 안 얼어도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방안이 이제 뭐 수상이든 아니면 뭐 포털을 놓고 무엇인가 낚시를 하던가 뭐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화천군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단위 낚시대회를 유치하는 등 수상 낚시터를 연장 운행하고 농특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각종 전염병 전파 등에 대비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겨울축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춘천 소양강과 양구, 고성을 잇는 3단계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멧돼지 행동 반경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 1단계 광역 울타리 안에 있는 철원과 화천 등 4개 시군에 7개 울타리를 설치하고 모두 10개 권역으로 구획화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춘천 소양강과 인제, 고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광역 울타리를 차단 벨트로 설정하고 엽사를 투입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총기 포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경포 저류지 면적을 확대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침수 피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순천만처럼 국가정원으로의 승격도 추진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때 강릉시 경포 하류 일대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09년 오죽헌 일대에 25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경포 저류지를 준공했지만 내리는 비의 양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가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경포 저류지의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포 주변의 농지를 사들여 습지 공원으로 조성해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태풍이나 홍수 때에는 저류 기능을 담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면 또 습지 정원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면 순천만 정원처럼 국가 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가 정원 지정 요건은 정원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 비율 40% 이상으로 국내에는 순천만과 태화강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포 주변에 작은 면적으로 생태 습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 정원이 지정이 되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습지가 늘어나면 성교장 앞까지 배가 드나들었다는 옛 경포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죽헌과 성교장, 경포대를 연계해 생태 휴양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생태원, 전시관, 교육연구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3월 올림픽 경기장 주변이 토지거래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데 선제적으로 습지를 만들면 난개발도 막을 수 있다는 보관도 세웠습니다. 다만 농림부가 예산을 들여 농지 구획을 정리해놓은 상태라 향후 협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마을 기금이나 사업비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평창 면원 주민들이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장이 비동의 문서로 서명을 받은 뒤 동의서로 서류를 조작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행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비 가운데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횡령인 걸 알았고. 반면 이장 측은 동의서는 원본이며 사업비는 자신이 그만큼 비용을 들여 받은 것이라며 횡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뿌리고 제가 뿌리고 제가 한 거는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수는 없지. 주민들은 지난해 이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사문서 위조 여부가 조사 중입니다. 횡성 공급면과 평창 미탄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등 마을 기금을 두고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마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 이장 대표자를 통해 일괄 신청을 받고 사업비도 대표자를 통해 지급되면서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고소고발로 번지는 등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 등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자금 집행의 투명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 마을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의 투명한 배분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기존 월 1회였던 지역 식당 이용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해 직원들의 외식을 유도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도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매주 목요일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로 확대하는 등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는 시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 도내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원주시 흥원면 국도 19호선 매지터널 인근에서 차량 17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추돌하면서 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낮 12시쯤에는 평창군 봉평면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운전자가 다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영하의 날씨에 영서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거란 예보가 나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 대관령 겨울음악제가 오는 25일까지 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과 강릉, 정선을 비롯해 원주와 춘천에서 펼쳐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음악제에서는 재즈와 라이트 클래식,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 혼합형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공연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 감지 화상 카메라와 손 소독제 등을 비치했습니다. 2020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2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해 신입 322명과 경력 128명을 합쳐 모두 450명의 소방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되고 항공 분야 경력직 2명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내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국비 확보 방안, 경기장 시설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뉴스 진행이 잠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